안녕하세요. 개발종쌤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안 올려서 얘가 죽었나 살았나 망했나 궁금하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망했고요. 매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금 일본도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베트남도 갔다 오고 가족 행사도 많았고 또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침대 신세도 많이 져서 1월하고 2월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매출을 계속 늘리려면 정답은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결국 판매 수량 곱하기 손님 수잖아요. 기존에 팔던 제품이 판매가 늘려면 판매모를 늘리든지 판매처를 늘리고, 그게 아니면 핫딜을 하든지, 뭐 갑자기 기존에 팔던 게 뭐 TV에 나와가지고 확 팔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 말고는 없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결국엔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서 기존 거 플러스 새로운 상품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새로운 거는 뭐 한 게 없고 판매모를 한두 개 정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웨이즈하고 오늘의 집 좀 신경을 요즘 쓰고 있어서 다른 거는 거의 방치 수준이고요. 한 달에 3,000건 이상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3PL로 뭘 하는 게 힘들거든요.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상품 소싱도 제 맘대로 안 되고 상품 옵션 구성도 뭔가 제약이 생기고 이벤트 같은 것도 뭐 포장, 변경 뭐 이런 거 반품 더 이상 이제 맘대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그만두고 제가 창고 얻어서 전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해보면 알겠죠. 근데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더 잘 될지 어쩌게 될지. 그래서 결국엔 직장 그만두고 시간을 확보해서 더 해보는 걸로.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간이 모자라서 더 못한 건지 아니면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지 아예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하기로 했고요. 뭐 공교롭게도 제가 4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거 들은 지가 지금 딱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집 앞에 월세 10만 원짜리 버려진 집, 그걸 월세로 얻은 지도 딱 1년 전이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창고 겸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시기가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기는 하네요. 딱 계약 끝나고 계약 새로 하고 그래서 이사만 하면 될 것 같고 1년이라는 시간이 크긴 큰 것 같네요. 1년 사이에 어쨌든 10만 원짜리에서 이제 100만 원짜리로 옮기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회비용으로 꼬박꼬박 받던 월급하고 사대보험하고 그리고 이제 창고 임대 비용은 마이너스 나갈 거고 직원 채용하면 또 마이너스 나갈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비용 지출이 한 1,000만 원 생기는 거거든요 매달. 그러면 내가 전업을 하면 일단 1,000만 원씩 까고 시작하는 건데 그 이상을 해야지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당장 내가 전업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순수익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첫 달부터 그럴 순 없죠.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몇 달은 꼬라박는 느낌으로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뭐 사업이라는 게 이어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을 하려면 이왕 일을 벌렸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돌아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래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또 어떻게 일이 풀릴지 뭐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궁금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와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온라인 셀러로서 어쨌든 잘 됐다, 뭐 성공했다, 뭐 밥벌이는 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했길래 나는 그렇게 됐지? 뭐 안 된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한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 뭐 그 사람들하고 나는 뭐가 다른지를 저는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누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을 하고 실패 없이 갈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뒤가 없잖아요. 뒤로 빡 가면 안 돼요.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건지 온라인 셀링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는지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어느 시기에 뭘 했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대단하게 한 게 없고요. 진짜 그냥 열심히 했고 뭐 대단하게 브랜딩 한 것도 없고 남들 다 파는 거 같이 따라가서 팔고 그 정도거든요. 남들이 다 파는 걸 따라가서 파는데 이제 내가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 그거를 못하면 같이 따라 팔다가 못 파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니까 거기가. 그거 판단을 하는 게 단 거 같고, 그래서 나만의 비법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말 남들 파는 것만 팔아도 몇백원 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아직도 저는 남들 파는 거 그냥 그대로 파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1년 전에 팔던 게 지금 아직도 팔고 있고 그렇거든요. 뭐 모르죠. 내년엔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제 걸 다 뺏어갈지 어쩔지는. 어쨌든 그게 한 달 만에 끝날지 3달 만에 끝날지 1년 갈지 2년 갈지는 해봐야 하는 거지.
뭐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새로운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남이 파는 거 똑같이 들어가서 판다. 근데 그게 3개월 뒤에 끝날 거다. 3개월 뒤에는 뭐 더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끝난다. 뭐 3개월 시한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3개월 팔고 그 3개월 안에 나는 그런 걸 2개 더 찾으면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팔고 하나만 찾았어. 그러면 3개월 뒤에 하나 끝나고 하나 생겼으니까 똔똔이라 치면 2개를 하면 2개가 남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가고 1년 가면 그건 계속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에요. 뭐 제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그걸로 좀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 파는 것만 파도 몇백은 분명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찾는 게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과정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못 하겠다 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려고 해야지 리스크가 좀 적고, 처음부터 우선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박스 만들고 로고 찍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받고 시작하면 그거는 도박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주식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식 돈 벌려면 뭐 대형주 투자해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돈 벌려면 뭐 ETF 해라, 뭐 미국 주식 해라, 지수 추종하는 거 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하면 뭐 리스크가 낮지만 물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따상하고 뭐 테마주하고 대선주하고 뭐 이런 거 건드리다가 그냥 주식 자체를 접잖아요. 망해가지고. 그럼 비슷한 느낌 아닐까 하는 헛소리를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실력을 좀 갖추고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고민 해보고 남들이 그렇게 해서 파는 것까지 봐고 난 다음에 그럼 뭐 브랜딩이라든지 뭐 나만의 상품이든지 이런 걸 하면 뭐 돈을 많이는 못 벌어도 잃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잃으면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아웃이 되는 거고 장사 접는 건데, 조금이라도 벌면 어쨌든 계속 도전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든지.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내가 로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브랜딩 이런 거 한다고 했다가 잘 안 되면 그거는 로스가 엄청 크고 다시 재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시다가 당연히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비율이 높겠죠. 근데 그것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경력도 짧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브랜딩 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를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뭐 그 용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쫄보라서 그런 걸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이게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이 대단히 뭐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에요. 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되는 게 저는 안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한 번 그렇게 했다 됐어. 근데 그게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하고 그거 하다가 더 크게 날려서 망할까 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거잖아요. 표본이, 본인 자체가 성공한 표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쩌다가 운 좋아서 됐는데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했다가 안 되면 보통 두 번째 할 땐 더 크게 하겠죠.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차근차근히 하자. 일단 남들 다 파는 것부터 좀 팔고 좀 판매도 좀 해보고 소싱도 해보고 수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나름대로는 나만의 상품 한다고 시도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재미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했으면 저는 망했겠죠. 벌써 확률이 낮아요, 확실히. 아무튼 뭐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다들 롱런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